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스스로를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인비저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미스터 인비저블 최순영입니다. 세상에는 미스터 인비저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 그리고 그들만의 컨텐츠, 그리고 그들만의 능력과 색,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이상하게 조직만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보여요. 좀 주변을 열심히 보려고 해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스터 인비저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찍고 열심히 하는데 대학 다닐 때 대학을 가려면 항상 한강을 건너 다녔어요. 그래서 한강 사진만 수백 장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백 장 사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다 보니까 저랑 닮은 구석이 참 많아요. 우선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잘 안 맞죠? 좀 흐릿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울한 느낌도 나고 더군다나 소심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손끝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발끝으로 찍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으러 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소심한 저는 한강 사진 수백 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버스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버스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막 흔들리는 차 안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다 보니까 결국 이 정도의 사진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잘 들여다보면 되게 뭐 대중적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잘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이 사진만의 독특한 색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의 전반적인 성향이 바로 저를 미스터 인비저블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미스터 인비저블 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을 쭉 둘러봤죠. 미스터 인비저블 혹시 있나? 둘러봤는데 있어요.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눈 회피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해봤어요. 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혹은 학생이신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직에 가서든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일도 참 잘하고 자기 색도 잘 이렇게 표현해낼 줄 아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미스터 인비저블들은 더 투명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 인비저블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울 뒤에 숨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생각들을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급속화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조직의 모양은 한 소리밖에 낼 수 없게 되죠. 물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한 소리 낸다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각광받는 시대에서는 한 소리만 내서는 결국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조직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저만 하고 있었을까요? 또 제 얘기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 다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 집 주변에서 백남준 아트센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생겼어? 그래서 와이프랑 손잡고서 놀러 가봤죠.
수많은 전시를 보고 있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이 아시죠? 예, 미디어 아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중에서 저의 마음을 울린 작품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음표 더하기 같은 모형의 물음표는 물음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봐야 똑같은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음표 빼기 물음표는 0. 같은 생각에서 같은 생각 빼면 당연히 남는 0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물음표 빼기 마이너스 물음표는 무한대다. 즉, 두 개의 생각 갖고 있는 색이다는 두 사람이 모여서 뭔가 아규잉도 하고 뭔가 토론도 하게 되면 결국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모양의 물음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자기의 색을 버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색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몇 명의 주인공들 한번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니체입니다.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종교와 즉 신과 인간을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온 이후로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역사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니체라는 사람은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이념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하죠. 신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은 혼란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신과 인간을 분리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가 발전해서 초인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런 사상들이 뭐 심리학이라던가 미술, 철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좀 더 알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음 주인공은 뒷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뒷상이라는 사람은 현대 미술의 창시자라는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자기가 심사를 맡고 있는 공모전에 자기가 작품을 하나 냅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병기를 뜯어다 이름과 연도를 써서 전시에 내게 되죠.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서 수많은 악평을 하게 됩니다. 뭐 관객을 모독했다, 저질이다, 뭐 이런 작품을 어떻게 낼 수 있냐. 하지만 미술계에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미술계가 2D 캔버스 안에 갇혀 있었고 이 작품은 그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꼬집어낸 것이에요. 미술가들은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D 캔버스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담기에 너무나 비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매터리얼들이 다 미술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오브제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 현대미술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매터리얼들을 이용해서 더 인터랙티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달나라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괴리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좀 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네. 예쁘죠? 예. 뭐 하여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 와이프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담쟁이에요.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갔었는데 우연치 않게 도종환 시인을 만나게 됐어요.
도정환 시인이 와서는 자기 얘기를 좀 하고 갔어요. 그 도정환 시인이 한때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대요. 되게 힘들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으로 여느 때와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평상시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담쟁이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러고서 도정환 시인은 엄청나게 큰 감격을 이 담쟁이로부터 받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관심도 없는 척박한 벽 위에서 담쟁이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벽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정환 씨는 이런 담쟁이의 모습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도정환의 그 유명한 담쟁이라는 시지요. 제가 시를 낭독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시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정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어떠신가요? 가슴이 와닿으시나요? 예, 멋지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멋지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도정환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것을 열심히 충실해 나감으로써 도정환 씨에게 큰 감동을 준 이 담쟁이하고 과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도정환 시인이 더 멋지다. 어떤 사람은 담쟁이가 더 멋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쟁이한테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 담쟁이는 유명하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것을 자기의 색을 놓지 않고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지 못했지만 자기 가까이 있는 혹은 우연이라도 자기의 색을 보여줌으로써 큰 감동을 전달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정말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정환 시인의 이야기는 좀 더 진행이 됩니다. 도정환 시인이 자기가 하던 것들을 다 읽고서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숲하면 자연이죠. 자연하면 생각나는 건 치열한 경쟁, 약강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도정환 시인이 느꼈던 이 숲은 바로 배려와 조화가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3월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하나 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꽃이 필 때까지 다른 꽃들이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즉 모든 그 꽃들이 하나 자기의 색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배려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배려가 전 숲에 퍼져나가게 되면 숲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런 숲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색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래서
조직은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자기의 색을 놓지 않고 발산할 수 있고, 그리고 숲과 같은 조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매직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직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조직 얘기였죠. 조직을 간단히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의 것들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지 않는 미스터 인비저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매직인 거죠. 그 두 번째 매직이라는 건 뭘까요? 미스터 인비저블들이 미스터 비저블로 만드는 거 과연 누가 하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미스터 인비저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재미난 거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매직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미 한 가지 매직을 경험을 하셨죠. 근데 아직 한 가지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잘 표현을 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스터 인비저블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미스터 비저블로 되는 매직, 이걸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거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힘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 그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체의 말인데요. 인간에게는 대지도 인생도 무겁다. 이는 중력이 강제하기 때문이다. 중력에 저항해 새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십시오.